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이시죠? 대검 형사부장, 광주지검 검사장, 부산고검 검사장을 역임하셨던 분인데요. 양분남 위원장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잘 계십니까? 네. 지역구 내려가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광주시죠? 예. 예. 자, 구속됐습니다. 영장이 발부됐는데요.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영장 발부 사유가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 법적으로 우리 검사장님 출신이시니까 이 영장 발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 네.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에 체포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됐습니다. 그랬습니다. 검찰은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통상적으로 체포영장은 도주 우려, 증거인멸,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 발부가 되고 네.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경우는 체포영장이 기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진상 실장의 체포영장은 기각된 게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돼서 기각된 걸로 저는 추론하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번 영장이 발부된 사유가 네.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예. 이게 좀 이례적이지 않는가. 체포영장에 기각됐는데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로 발부된 것은 정진상 실장은 신분이 일정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당의 정무조정실장입니다. 네. 또 조사에 지금까지 성실히 임했습니다. 네. 근데 무슨 도주 우려가 있는 것인지 네. 저로서는 법원의 판단에 예. 많은 유감을 느낍니다. 예. 위원장님, 지금 전화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요. 끊고 다시 한번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잠시만 끊어주십시오. 예, 지금, 양분남 법률위원장님께서 말씀은 뭐냐면, 체포영장, 즉,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첫 체포영장이, 정진상 실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됐었는데, 왜 이번에는 구속영장이 똑같이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번에는 왜 발부가 됐냐. 이거는 조금, 납득하기 어렵다. 즉, 체포영장 기각 사유가 있는데 똑같은 사유로 이번에는 발부가 됐다라는 것이 좀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법률상의 판단을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예. 아직 다시 연결 안 됐나요? 예. 자, 정치적인 부분도 있고요. 아까 제가 김만배, 그다음에 김만바의 진술과 남욱 변호사의 진술이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전문이기 때문에 남욱 변호사, 김만배의 진술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예. 위원장님 다시 연결됐죠? 예, 다시 해보시죠. 예. 지금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을 보고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라는 말은 없습니다. 영장 발부 사유에 그렇죠. 보면 그냥. 근데 범죄 혐의가 소명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발부된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언론이 있고 범죄 혐의 소명이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좀 이거는 아직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검찰이 법원을 설득하지 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 언론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예. 제가 볼 때는 범죄 혐의 유무 소명은 보지 않은 거 아니냐. 보지 않은 거 아니냐. 예, 이게 이런 형식적 이런 도주 및 증거인멸이라는 것은 실체를 판단하지 않는 매우 형식적인 판단이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이유로 발부된 것은 소명 여부에서는 크게 방점을 두지 않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보니까 특가법상 뇌물이라고 하는 중죄 혐의가 있어서 보통 이제 중죄 혐의가 있으면 기계적이고 관행적으로 도망 우려가 있다라고들 많이 판단을 하시던데 혹시 그런 기계적 판단을 하신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의심도 들더라고요. 그런 의구심도.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예. 그런데 제가 그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 쭉 훑어봤을 때는 의심적인 부분이 많아요.
예. 특히 명절 뇌물수수에 있어서 보면은 네네. 2013년, 14년에 명절 뇌물을 줬다는데.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석하고 설에. 예. 예. 그럼 2010년과 12년에는 그런 사유가 없었다는 것인지. 네. 2014년, 14년은 갑자기 발생했다는 것인지. 네. 2014년 지방선거물에 준 돈에 대해서는 네. 의원이 조성된 경위, 전달된 목적이 선거자금으로 조성이 됐다는데 네. 이게 신도시 사업 관련해서 네. 이것이 갑자기 뇌물로 둔갑을 해요. 네. 이것은 정자법으로 이유시에는 공소시효가 도과되니까 그렇죠. 이를 피하기 위한 꼼수 아닌가는 그런 의심도 들고 아. 또 2019년 5월달에 금품수수에 있어서는 예.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는 이렇게 됐습니다. 정 실장이 예. 유동규에게 돈 줬으면 달라고 요구했다는 거죠. 예, 그랬더라고요. 돈 줬으면 달라고. 예. 5천만 원 있으면. 그게 네. 3천만 원 갖다 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 영장 기재 들었다면 채무 불이행 아니면 기명납부 위반 아닌가. 네. 갑자기 청탁으로 바뀌냐 이겁니다. 네. 무형제 맺은 사람들끼리. 네네. 그런 의심이 들어요. 네. 2020년 10월달 금품수수에 있어서도 네. 이제 2020년에 그만두지 않습니까? 유동규 씨가. 네, 그만뒀죠. 예. 그만두죠. 예. 직장을 사직을 예정인 사람이 직장을 사직한 사람은 돈을 주다가도 그만 안 주는 게 인지상정 아닌가요? 네네. 근데 그만둘 사람이 또 자기가 몸담고 있는 기관의 어떤 인사라든지 예산을 위해서 돈을 줬다는 게 네. 매우 경험치게 반하고 비논리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 일견 영장이 기재된 범죄 사실 봤을 때 이런 네. 생각이 들면서 소명에는 방점을 두지 않고 네. 이런 형식적 면에 두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정치자금법 내용상 저도 압수수색 영장을 이렇게 구해서 봤는데. 예, 예. 정자법 공소시효 5년이니까 지나버리잖아요. 지나버렸죠. 2014년에 예, 예. 받은 돈이. 예, 예. 근데 이제 특가법상 뇌물죄는 예. 1억 이상이 되면 공소시효가 10년이 되니까. 그렇죠. 예, 2013년 2월달 행위부터 기재를 예. 하기 시작을 했고 또 그렇죠. 이렇게 해서 쭉 하니까 약 한 1억 5천 정도, 1억을 딱 예. 넘기게 뇌물죄 예. 액수를 이렇게 딱 맞춰 뭐라 그럴까? 하여튼 1억이 딱 넘습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정치자금으로 이렇게 빼버리면 공소시효 도과돼서 빠지고 하면 그렇죠. 1억이 안 돼요. 이러면은 이제 10년 증거 공소시효가 안 관계도, 되고요. 예. 증거 관계도 제가 검찰이 이제 공개적 증거를 공개하지 않으니까 뭐가 있는지 알 수는 없으나 네. 범죄 사실 구조상 네. 유동규 진술밖에 없는 거 아닌가. 오염된 유동규 진술밖에 없는 거 아닌가. 네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결국은 예.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야당 대표를 제거하겠다는 이제 목적 하에서 네. 증거와 법리 수사보다는 유동규의 어떤 오염된 진술에 따른 좀 무리한 수사가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남욱 변호사도 예. 남욱 변호사는 소위 수뢰후 부정처사죄 관련해서 수뢰죄. 예, 수뢰죄. 부정처사 후 수뢰죄. 수뢰죄. 예, 부정처사 후 부정한 일을 먼저 하고 나중에 돈 받는 게 이제 많이 받은 거죠. 예, 근데 이제 그게 계획이고 사실 돈이 넘어갔다는 얘기는 아닌데 예. 근데 거기에 보면 김만배 씨는 작년부터 일관되게 그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은 다 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남욱 변호사는 김만배한테 여기에 이재명 시장실 측 지분이 있다라고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럼 이 전문 아닙니까? 남욱 얘기는? 전문이죠. 예, 예. 그러면 법정에서는 증거 능력이 없어요. 없잖아요. 예. 예, 없습니다. 예. 이것도 증거 능력을 떠나서도 이거 보면은 네. 천하동인 1호 소유는 화천 대유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진술이 이 등장 인물들인 유동규, 남욱, 김만배, 정진상 정영학 있는데 네, 정영학. 예. 정영학 있는 이 진술을 오락가는데 검찰이 일단 가닥을 유동규 기소로 했어요. 네, 유동규 진술로 쫙. 예, 예. 했습니다. 일단 또 김만배도 유동규한테 준 걸로 김만배만 이제 뇌물 약속 이렇게 돼 있죠. 네네. 근데 정권이 바뀌어요. 정권이 바뀌니까 유동규와 남욱이 진술을 번복하죠. 네. 그러자 검찰은 갑자기 이제 3인 소유 주장이라고 예. 지금 이렇게 영장이라든지 공소장에 기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일반적으로 검찰이 법리와 증거와 수사를 한다면은 네.
유동규와 남욱의 증언을 가지고 기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전부 전문 증거고 예, 예. 뭐랄까 전문적인 증거 능력도 없을 뿐더러 예. 또한 진술이 오락가락해서 일고 가치도 없는 거죠.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요. 예. 일관성 일고 가치도 없고 이걸 가지고 기소할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정상적 수사를 가면은 네. 이재명 대표가 아무런 일고 영향도 미칠 수가 없다. 네. 그러나 네. 이 수사가 정치적 의도 내지 불순한 동기가 개입된다면은 네. 이러한 오염된 진술 가지고도 무리한 수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는 이 점을 가장 걱정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수사가 이제 이렇게 그쪽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보이는데 그렇죠. 네. 이재명 김용 그다음에 정진상 압수수색 영장이나 공소장을 보니까 정치적 공동체, 정진상, 이재명, 김용 뭐 이런 분들을 써졌죠. 네. 정치적 공동체라고 해서 네. 저는 판례나 법전에서 정치적 공동체라는 법률 용어를 본 적이 없는데 제가 과문해서 그런가요? 아니, 정치적 공동체라는 판례나 법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네. 정치적 공동체라는 것은 네. 정치적 이념이나 가치를 서로 공유하는 거죠. 네. 이걸 정치적 공동체, 이 정치적 공동체란 말이 나쁜 말이 아닙니다. 네네. 그런데 이번에 검찰은 이것을 영장에 기재함으로써 네. 마치 범죄 이익의 집단, 예. 범죄 행위를 집단하는 조직, 네. 이런 잘못된 뉘앙스를 풍기게 기재했는데 네. 대단히 유감스러운 면이죠. 예. 아니, 검사라면 공모관계가 이러저러한 공모관계가 있어서 공범이다. 아니면 공범이 아니면 기재하지 아니다. 않든가. 예. 또는 공범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정치적 공동체다. 예. 이렇게 비법률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영장이나 공소장을 써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죠. 네. 예. 그러네요. 이 참. 예.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이제 검사장님이니까 제가 이제 저는 변호사만 했으니까 궁금한 게 예. 김용 씨 공소장이나 예. 예, 그 정진상 압수수색 영장 보니까요. 예. 범죄 일시가 특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몇 월경이더라고요. 이게 통상적으로 예. 이렇게 쓸 수는 있어요. 특수수사에서 예. 그거를 준 사람이 정확한 날짜를 정확하게 되지 못하면은 네. 되게 어느 경위라고 쓸 수는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정확한 날짜를 찍었을 때 피고인이 알리바이를 주장하면 무죄가 나잖아요. 그렇죠. 이걸 피하기 위해서 대략 어느 경위라고 쓸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나 예. 아마 공판지에 가면은 예. 오늘 준 시점이 예. 낮인지 밤인지 예. 이 정도는 구체성이 있어야 될 겁니다. 네. 유동규 씨는 기자들한테 밤이에요? 낮이에요? 하고 물어보니까 기자들한테 유동규 씨는 그건 검사님한테 물어보시죠? 이러시더라고요.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 네. 이 이야기는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죠. 네. 하나는 그야말로 언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유동규는 가만히 있는데 네. 검사가 이렇게 조사를 그런 입시를 특정해줘서 네. 그렇다고 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유동규도 어떤 본인의 판단이든 아니면 검찰의 어떤 지휘를 받았던 보안상 네.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할 수도 있죠. 네. 근데 법정에서 그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법정에서는 이야기를 날짜는 해야. 모르도 밤인지 낮인지 알 거 아닙니까, 사람이? 예. 어쨌든 이렇게 일관되게 날짜를 싹 다 빼가지고 이렇게 되면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하기가 진짜 어렵겠구나. 어렵죠. 예. 예. 알리바이를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2월경 그럼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그렇죠. 다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되니까. 2월 초순 경험은 2월 1일부터 2월 9일까지거든요. 예. 이렇게 되는데 법정에 가면 아마 틀림없이 사법부가 제대로 심리를 한다면은 네. 그 부분을 굉장히 좁히고 검사가 그리고밖에 기재할 수 없는 게 합리적인 여부를 따져볼 겁니다. 네. 그러니까 법정에 가서는 굉장히 이 부분이 쟁점이 되고 다투어질 것으로 보여져요. 자, 어쨌든 합리적이라면 이거는 압색이나 뭐 이런 거 하기 어려웠을 거다라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이재명 대표 쪽으로 이 발걸음이 가고 있는데 연내 안에
조사한 이재명 대표를 연내 조사하는 방안 검토 중이다. 뭐 이런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검찰이. 있었습니다. 뭐 소환을 네. 지금 대비하고 계신가요? 지금 11월 18일 날 정진상 시장이 구속됐잖아요. 네. 그러면 20일간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12월 초에 기소를 할 거고 예. 그 기간에는 아마 부르지 않을 겁니다. 네. 이님은 네. 정진상 시장을 기소한 후에 이제 소환할 수도 있는데 네. 현재 김용 부원장. 정진상이 예.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차치하고 네. 이 돈을 받았다는 영장 범죄 사실, 공소장 범죄 기소 사실 관련해서 네. 우리 이재명 대표가 연관됐다는 아무런 불이치가 없어요. 없습니다. 얼거리가 없지요.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를 부른다는 것은 네. 검찰권 남용이죠. 네. 검찰권 남용이다. 근데 어쨌든 12월 지금 정진상 실장의 구속 시점이 11월 18일이니까 20일 후 정도로 놓고 보면 12월 초순에서 중순에서 하순 사이 정도에 이재명 대표를 소환할 가능성이 있다. 있다. 예. 예. 향후 수사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그러면? 기소를 전제로 수사를 하겠죠. 기소를 전제로 수사할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대비를 하고 계신다. 그렇죠. 예. 그렇군요. 예. 지금까지 나온 공소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으로 봐서는 아까 말씀하신 위원장님 브릿지가 있는지 조금 예. 너무 약해 보이기도 하고 없어 보이기도 하고 하던데. 돈에 대해서는 브릿지가 전혀 없죠. 유동규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를 못 하지 않습니까? 네. 브릿지 있는 짓을 못 하잖아요. 네. 예. 자, 오늘 정진상 실장이 예. 고민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잠시 전에 보니까 구속적부심 신청하겠다라고 하거든요. 그 부분은 변호인이 적절히 판단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구속적부심 한다고 하는데,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노웅래 의원 수사와 대비해서 당내 일각에서는요,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왜 당이 떠안느냐? 이건 그냥 정진상 김용의 개인 비리로 이렇게 딱 선을 그었어야 되는데 당이 온통 다 껴안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먼저 저는 사법 리스크라는 용어를 쓰지 말자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네. 우리가 리스크가 있다는 건 뭐 잘못했는데 네. 그 유혐의가 느껴져서 저는 이런 모든 것을 정적 제거 수사, 네. 야당 파괴, 뭐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어찌됐든 네. 우리가 대표 최측근에서 엄호를 한 게 아닙니다. 네. 이 사람들은 대표 최측근에서 엄호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이 사람들의 수사가 최종적인 종착역이 우리 대표를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당에서 엄호를 하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우리는 당 대표를 엄호를 해야죠. 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엄호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다른 출구 전략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출구 전략은 없네요. 출구 전략을 따로 고민할 건 없다. 전략이라면은 예. 이런 수사에 대해서 네.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점은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주장을 하고 네. 특히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 대응을 할 것입니다. 네. 또한 수사 과정과 절차에서 법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지만은 네. 부적절을 하는 것, 네. 수사팀의 문제점 예. 이런 것들은 계속 정치적으로 저희들이 멘트를 날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에게 알릴 겁니다. 예. 위원장님, 요건 조금 다른 주제입니다만은 위원장님이 현장에서 워낙 수사를 많이 특수 수사를 많이 해보셨으니까 국정조사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부 여당에서는 수사를 방해한다, 국정조사가. 특수본 수사가 끝난 다음에 하더라도 늦지 않고 지금 국정조사하는 거는 정쟁의 빌미만 제공할 뿐이다. 정쟁 목적이다 하면서 계속 거부하고 있는데 수사와 국정조사 동시에 진행하면 수사에 큰 방해를 받습니까? 저는 전혀 방해 받지 않다고 봅니다. 국정조사와 수사는 동시에 얼마든지 가능하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효과를 나타낸 사례가 최근에 있었던 게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국정조사 있지 않습니까? 네. 국정조사에서 전 대통령 비서실장, 민정수석, 경제수석 등을 특검에 수사를 해서 박근혜 정부 어떤
분기에 서머를 올리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정경만 키우는 게 아니고 네. 강제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동행명령을 내릴 수가 있고 네. 동행명령 거부했을 때 형사처벌할 수도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이었습니다.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떻게